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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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님 괜찮으세요, 몸은?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걱정했어요. 되게 방금 영혼 없이 말했는데 진짜 걱정했어요. 네. 네. 일단 재원님이 연락할게. 파이널이긴 한데 다들 책은 3장까지 약 많지 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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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이게 어디 필요하지? 이런 진짜요? 자주 사용하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맞아요. 3장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1, 2장은 음. 뭐 잘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땠어요? 수미님은 어땠나요? 어, 읽고 나니까 약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저번에 실습할 때 했던 몇 개도 보이고 해가지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 정도는 감을 잡았어요. 오케이. 맞아요. 그 정도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재원님 오셨다. 대인님은 책 읽을 수 있었나요? 네. 한번 훑어봤어요. 막 제대로 막 보진 않았는데.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훑어보기만 해도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다 3장까지는 읽어 오신 것 같거든요. 도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도움에 대한 좀 부족한 맥락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움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메소드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엄청 간단한 실습을 하고 이제 멘토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게 책이 원문으로밖에 없고 한글은 PDF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보고 할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자,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도움이라는 거를 우리가 읽어보고 대충 뭔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그 맥락을 보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이 HTML 문서를 보잖아요. 얘는 어떤 데이터로 보일까요? 그러니까 문자열일지 객체일지 배열일지 그냥 이걸 딱 받으면 문자열 아닐까요? 그렇죠. 자바스크립트한테는 이 .html이라는 녀석이 넘어오면 얘는 문자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네. 네.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나온 게 그러니까 브라우저는 HTML이랑 CSS로 근간이 이루어져서 뭔가 정보를 보여주고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HTML, CSS가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보여지는 녀석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나온 녀석이고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그냥 문자열이면 사실 거기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문자열로 할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뭐 랭스 찍는 거, 네네. 뭐 슬라이스하고, 네. 뭐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좀 더 유용하게 자바스크립트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바꿨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도움입니다. 오케이? 다큐멘트는 그냥 이꼴 HTM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TML을 자바스크립트가 이해할 수 있는 오브젝트의 형태로 바꾼 형태의 것을 바로 도움이라고 합니다. 지금 app.js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이 app.js 만약에 얘가 이 HTML 문서를 이렇게 봤잖아요. const 뭐 HTML document content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봤잖아요. 최소한의 의미가 있는 단위로 쪼갰어야 했던 거예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 하면서 쪼개고 그냥 단순히 그냥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div child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정보를 자바스크립트가 이해할 수 있는 게 객체잖아요. 네. 그 child 1이라는 것은 노드의 타입은 몇 번이고 뭐 까먹었다. 어쨌든 이거고 노드의 네임은 뭐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차일드 노드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얘를 의미 있게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얘의 attribute,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형태로 싹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DOM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쨌든 이 문자열인 이 HTML을 자바스크립트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이 작업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parse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parse라고 하거든요. 문자를 뭔가 의미 있는 객체의 형태로 바꾸는 거를 parsing이라고 하고, 이게 DOM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뭘로 바꾸냐라고 했을 때 그 바꾸는 게 바로 노드입니다. 노드로 바꾸는 거예요. 노드? 내가 세미님이라 하는 그 노드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은 그 노드는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다른 노드라고 생각을 하고, 노드가 정확하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하거든요. 단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있는데 거기는 어류도 있고 조류도 있고 뭐 포유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류, 네. 그게 노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이 HTML에 있는 이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유사한 그 계열끼리 분류를 다다다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노드들이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노드의 종류는 사실 엄청 많아요. 보시면 우리가 아는 그 태그 있잖아요. 그 태그 자체가 엘레멘트 노드고요. 태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속성들도 하나의 속성 노드라고 분류를 따로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정보는 텍스트 노드, 그리고 커멘트도 커멘트라고 노드를 이렇게 따로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얘네가 각각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다른 역할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쪼개놓거든요. 그게 노드인데,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이 파일을 보시면 바디 안에 페런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웠어요. 바디 안에 페런트가 있고 커멘트가 있는데 이건 사실 신경도 안 쓰죠, 사실. 그리고 뭐 차일드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픈 디폴트 브라우저에서 열어본 다음에 이걸 콘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페런트라고 해서 그 쿼리 셀렉터, 이것도 도움이 제공하는 거죠. 이거. 쿼리 셀렉터에서 일단 페런트를 찾아봐요. 셀렉트 해서 클래스가 페런트인 녀석을 찾습니다. 으악. 하면 페런트가 잘 찍혔죠? 임마. 어쨌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페런트의 자식은 차일드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돔은 생각이 달라요. 페런트의 first child라고 하면 텍스트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first child 옆에 있는 sibling, next sibling, sibling이 형제잖아요. 하면 네. 커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자바스크립트는 일단은 우리가 얘를 골랐잖아요. 얘의 첫 번째 자식은 여기 있는 공백이 자식이라고 나눠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페런트의 first child의 노드 타입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3번이라고 떠요. 그러면 3번이 뭐냐라고 보니까 텍스트구나. 네. 그리고 빈칸을 그쵸. 텍스트로 인식하는 건가요? 그쵸. 이거를 사실 엄밀히 말하면 텍스트가 맞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아이고야 이렇게 빈칸 하나도 없이 커멘트를 바로 붙여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달라집니다. const parent 하고 first child를 하면 이제 커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next sibling을 하면 텍스트가 나오겠죠 또. 그리고 또 next sibling을 하면 또 커멘트가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게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CSS 할 때 플렉스박스 설명할 때 제가 텍스트도 하나의 자식이라고 설명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내가 이 차일드 얘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 이 글씨를. 그러면 플렉스박스를 사용하려면 내가 정렬하고 싶은 요소를 갖고 있는 부모한테 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이 안에는 뭐 요소도 없는데 얘한테 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얘한테 줘도 못 키잖아요. 얘한테 플렉스박스를 그래서 justify
컨텐트를 해서 센터를 하면 얘가 가운데 정렬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이 child라는 게 하나의 사실 자식인 거예요. 텍스트 노드라는 자식인 거예요. 음. 네. 아, 네. 아, 네. 텍스트 노드라는 자식이기 때문에 얘를 가운데 네. 정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개념이다. 뭐 이까지는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는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해서 걔를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네. 선택을 해야겠죠. 그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트래버스라고 해요. 이거를. 트래버스가 이렇게 찾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녀석을 찾는 느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래버스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엄청나게 정보가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큐먼트, 엘레먼트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돔은 문자일 뿐인 그런 HTML을 의미 있는 객체, 노드 객체라는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의 그런 inherit 상속 배우셨나요 혹시? 객체의 상속.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네. 갑자기. 네.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요소를 받는 건가요, 다? 객체 그러니까 약간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여서 잠깐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바스크립트는 부모가 갖고 있는 메소드랑 프로퍼티를 내가 네. 원하면 자식한테 줄 수도 있어요. 네. 배웠던 것. 배웠을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노드가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노드라면 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소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모든 프로퍼티와 메소드가 뭔가 관계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보시면 누구의 마지막 막내, 옆에 있는 형제, 부모, 얘 전에 있는 자식 노드, 내 전에 있는 형제 노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트리의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노드 메소드, 이거는 함수 같은 것도 자식을 추가하고 그 복제하고 얘가 얘를 가지고 있냐? 라는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HTML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마크업, 트리의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누구 안에 누가 들어있고 누구 안에 누가 들어있고 이렇게 구조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거 약간 느낌 안 좋은데? 일단 한번 여기까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3번 읽었어요. 3번 정도 읽으면 이게 머리로 정확하게 이해는 뭔가 딱딱딱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아직 레벨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계속 반복했지만 돔이라는 것은 HTML에 있는 내용을 자바스크립트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고 그 바꾸는 과정에서 HTML이 기본적으로 중첩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 구조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HTML이랑 스타일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건데 조작을 하려면 내가 어떤 녀석을 조작하고 싶은지를 찾고 금마의 속성이든 스타일이든 안에 있는 텍스트든 뭔가를 그 안에 있는 속성 뭐를 고쳐야 하잖아요. 아니 새로운 자식을 네. 집어넣을 때 그런 필요한 메소드랑 프로퍼티를 제공하는 게 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HTML을 작성할 때는 그냥 코드에다가 작성을 하면 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메소드가 필요하고 얘의 상태를 우리는 그냥 보면 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얘를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 안에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얘가 child 노드가 있냐, children이 있냐 이렇게 정보의 형태로 다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 child node, first child 녹화되고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요. last child, next sibling, parent node, 특히 parent node, 그 previous sibling. 근데 이거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 안 어렵지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 CSS에서 오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완전 똑같아요. child라고 하면 그 자식이겠구나, 자손이 아니라. sibling이라면 제가 그때 sibling 뭐냐 그때 제 형제 그 겁나 오버해서 그 강의에서 설명했잖아요. sibling 무슨 combinator 하면서 막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그거 일부러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쓰이기 때문이에요, 단어가.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하는 메소드 중에서 기억해야 하는 거는 append, 그리고 솔직히 append 하나만 기억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remove, 넣었으니까 빼는 거, 뭐 insert before 이런 거 뭐 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안 써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뭐 리액트 하면 절대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안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create element는 많이 쓰죠.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 얘는 document.create element 얘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inner HTML, inner text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솔직히 충분합니다. 그렇다는 거 하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작업을 그 실습을 하다 보면 이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를 막 노드의 타입이 3번이군 3번인 경우에는 텍스트 노드지 하면서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빡센 코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은 여기까지가 그 도움의 그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도움에 있는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었잖아요. 2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큐먼트 노드예요. 그리고 3장이 다루고 있는 게 엘레먼트 노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건데요. 다큐먼트 노드는 우리가 다큐먼트 닷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냥 그 친구예요, 그 친구. 그거 딱 한 개. 근데 이 다큐먼트는 우리가 HTML도 시작이 독타입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문서의 근간을 이루는 그 제1 시작이자 약간 그 창조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HTML 문서 전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독타입이 뭐냐? 얘가 HTML 몇 번 버전이냐? 얘의 body라고 하면 얘가 body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body. 그리고 head. 그 document.body 하면 body에 접근할 수 있고 head 하면 head에 접근할 수 있고 document.title에 하면 title에 그냥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굳이 만들었냐? 얘네들은 특히나 중요한 녀석들이잖아요. 그 자주 사용될 녀석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현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얘한테서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금까지 봐왔던 query selector 친구 있잖아요. document.query 하는 친구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큐멘트는. 그리고 여기는 다큐멘트로 그냥 엘리먼트 만들고 내가 원하는 요소 찾고 이 정도만 하지 그 이상은 잘 안 하거든요. 진짜 이제 실용적인 파트는 이제 엘리먼트 노드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엘리먼트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해요. 이 엘리먼트는 equal HTML 태그예요, 태그. 리액트에도 create element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 엘리먼트가 HTML 태그를 뜻해요. 오케이? HTML 태그는 엘리먼트이자 요소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엘리먼트 노드가 이제 모든 HTML에 있는 요소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입 나눠둔 거예요. 딱 보면 우리가 아는 HTML 태그들이 나눠 있잖아요. 얘는 뭐 input이겠네. 얘는 뭐 body겠네.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element object properties and method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엘리먼트 노드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커멘트는 속성, 이게 attribute이 없잖아요. 그렇죠? 커멘트니까. 그렇기 때문에 커멘트라는 노드한테는 get attribute, set attribute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element, HTML 태그는 그 attribute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get attribute, set attribute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get, set 이거랑 뭐 remove도 그냥 세트로 외워주고 이 클래스 리스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속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그를 만들었으면 그 태그에다가 속성을 값을 불러오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그를 선택하고 걔한테 가져오는 거니까 get attribute, 뭐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싶어? href라는 것의 속성을 가지고 오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속성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클래스를 해서 클래스 값을 가져왔듯이.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has attribute은 얘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좀 그냥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함수 이름을 get 그리고 has 그리고 set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되게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동사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느껴보시면 있어요. 내가 어떤 값을 알고 싶을 때는 get을 쓰는구나. 그리고 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싶을 때는 has를 묻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값을 지정하고 싶으면 set을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계속 느낌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하나 딱 짚고 나가고 싶은 거는 바로 클래스 리스트라는 친구예요. 이 클래스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떤 요소에 클래스 리스트라고 검색하고 하면 얘들이 메소드를 제공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toggle이랑 add랑 remove라는 거예요. contains랑.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parent var parent라는 요소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document.query selector 해서 parent라는 요소를 찾아줄게요. 그러면 parent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근데 이 parent는 요소니까 element 노드죠. 그러면 얘는 반드시 클래스 리스트라는 거를 갖게 돼요. 반드시. 왜? 도움이 주니까. 네. 근데 이 클래스 리스트는 add를 할 수 있고 toggle을 할 수 있고 그리고 remove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더하고 그 toggle은 껐다 켰다 하고 그리고 삭제할 수 있는 거는 클래스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add를 해놓고 hello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겠다. 여기는 점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당연한 게 얘는 클래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뭘 추가해도 클래스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친구한테 hello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랑 얘가 최신 버전이고 옛날에는 어떻게 쓰냐면 parent야 너한테 속성을 하나 지정해 줄게. 어떤 속성을? 클래스를. 근데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그냥 hello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클래스가 hello가 돼버려요. 그냥.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기존에 있던 내가 원래 기존에는 parent라는 녀석이었는데 걔는 다 무시가 되고 완전 hello 대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최신 버전에서는 클래스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안에는 parent 공백 hello가 있는 게 아니라 parent랑 hello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클래스 리스트에서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hello만 지우겠다 라고 하면 hello만 지워주는 거고, 여기서 내가 add를 해서 만약에 by라는 거를 추가했어요. 근데 by를 껐다 켰다 하고 싶다 라고 하면 toggle 하면 있으면 by를 없애주고 by가 없으면 붙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 메소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쉬워요. 네. 이제 by가 생겼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 HTML 요소를 자바스크립트로 조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도움 노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도움이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약간 저도 지금 설명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느껴야 하는 거는 그래서 도움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고 얘가 있으니까 내가 뭘 가능한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플레인 텍스트로 HTML은 한번 작성하면 끝이잖아요. 네. 작성하고 브라우저에 올려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얘가 로그인했어? 그럼 로그인했다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메시지가 왔어? 그럼 메시지가 왔다는 걸 내가 메시지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 상태를 바꿔야 해요.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웹페이지는 한번 던져졌으면 끝나는데 근데 사용자가 뭘 클릭했냐, 사용자가 입력을 했냐, 사용자가 입력을 잘못했냐, 사용자가 이상한 짓을 하느냐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서 그 케이스마다 다다다다 상태를 바꿔서 UI를 다르게 보여줘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갑자기 이 정적인 HTML에 끼어들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속성을 바꿔줘야 해. 예. 그 바꿔줄 때 필요한 게 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모든 메소드들을 생각하면 그냥 이치에 맞아요. 아 그래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 이게 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을 가지고 한 번 더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게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자, bar parent가 있어요. 그러면 document query select에서 parent를 합니다. 근데 나는 뭐 유저가 뭐 이제 뭐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child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inner HTML에 문자열로 해서 div hello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럼 이렇게 바꿔지거든요. 음. 그럼 필요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HTML이랑 inner text 아까는 HTML을 통째로 바꿨지만 이제 텍스트만 바꾸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디렉션을 드릴 때 해석을 해라고 했던 게 해석을 하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오케이? 네. 일단은 사실 이 도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일단은 오늘 이번 시간에 다뤘던 그런 내가 원하는 요소를 찾고 요소를 생성해서 집어넣고 뭐 텍스트를 바꾸고 하는 이런 조작 부분이랑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벤트 핸들링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뭐 add event listener 그 부분도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나중에 네. 이벤트 부분이 중요하고 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사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큐멘트 노드랑 엘리멘트 노드랑 그리고 그 이벤트 핸들링. 근데 그 이벤트 핸들링은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적인 페이지에서 이벤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뭔가를 하는 이벤트가 일어나. 클릭을 했네, 호버를 했네, 키보드에 ESC를 눌렀네. 그러면 뭘 해줘야지. 네. 이벤트를 등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ESC를 누르면 이 모달을 꺼버려. 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 이 이벤트 핸들링이라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리고 이 이벤트 핸들링, 돔에서 이벤트 핸들링 하는 방식이 그대로 리액트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좀 더 쉽게. 그 브라우저는 여러 개가 있죠. 네. 가끔 그 거지 같은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걸 좀 간편하게 해준다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jQuery이고 리액트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짚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시간에는 이벤트 핸들링을 한 번 더 다뤄보고 넘어갈 건데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조작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혹시 여기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토글 부분 그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 네. 결과값이 책이랑 좀 다르게 나와갖고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내용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제를 잠시만요.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인데 네. 지금 테스트 해봤을 때는 콘솔 로그 찍어보면 비저블이랑 그러고 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잠시만요. 위에 div로 HTML 쓰셨어요? 네. 자. 이거는 HTML 위에 부분. div. 이렇게 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지금 다큐멘트가 첫 번째 div를 찾는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div가 뭐지? 해서 보니까 얘를 검색을 해보니까 얘네요. 페런트. 찾았어요. 근데 네.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게 클래스 리스트에서 토글 비지블을 해주겠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비지블이라는 녀석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생겨야겠죠? 네. 생겼죠? 네. 네. 근데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HTML 문서를 똑같은 걸 안 만들어놨어요. 네, 그 위쪽에 그거 네. 안 잡으신 거. 네, 맞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오늘 설명이 되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이게 안 와닿는 게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서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질문이 그러면은 어. 이벤트나 이제 앞으로 프론트엔드 단에서는 네. HTML 문서를 한번 만든다고 해서 그 문서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네. 변동을 줘야 되고 그래서 그쵸. 도움이 필요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벤트 얘기 듣기 전까지만 해도 네. 그냥 HTML을 잘 만들면은 이걸로 수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쵸. 생각을 하거나 혹은 HTML 파일을 계속해서 바꿔줄 수는 없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벤트나 뭐 이런 걸 뒤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쵸. 확인치 않죠. 네. 네, 사실 그 도움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이벤트만 공부하고 넘어가요. 네. 왜냐하면 이벤트를 위해서 사실 앞에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벤트를 음. 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니까 네네. 이벤트를 감지하기 이전에 일단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또 같이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질문을 들으니까 한 가지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 도움은 제가 도움을 왜 좋아하냐면 너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지금 지우고 제가 얘는 이제 유저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네. 그리고 enter 이메일이라고 하고 근데 이 이메일에 네이버 이메일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네. 네. 네이버 말고 지메일 이런 거 절대 안 돼. 여기서 내가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메일 이렇게 쳐도 어쩔 거야 자기가. 네? 아무 것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풋한테 어떤 이벤트를 심어놔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를 심어놓냐면 그러니까 야 만약에 유저가 이런 행동을 하면 너는 지금 이렇게 반응해야 해 라고 하는 로직을 심어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스크립트라고 해놓고 일단은 먼저 이 인풋을 찾아야겠죠. 인풋 엘리먼트를 우리는 찾습니다.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를 하고 인풋 이렇게 해서 찾으면 인풋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 인풋 엘리먼트한테 add event listener를 해주는 거예요. 이벤트를 들을 수 있는 어떤 로직을 이제 내가 추가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벤트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풋을 클릭을 하면 클릭 이벤트겠죠. 인풋에 내가 값을 이렇게 바꾸면 이걸 change 이벤트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인풋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마우스 엔터라는 이벤트가 되고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마우스 leave라는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change 이벤트라는 것에서 뭔가 이 인풋의 값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니까 네, 그 change 이벤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실행할 함수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근데 이 이벤트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이벤트라는 이 녀석이 반드시 주거든요. 이거는 도움이 그렇게 주기도 약속을 했어요.
로그를 하고 여기 이벤트를 그냥 찍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뭐지? 왜 안 찍히는 거지? 잠깐만 저기 시간을 주세요. 네. MD 됐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네. 자, 여기 저도 이제 문서를 이렇게 읽어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체인지 이벤트는 fire 발생된다. 언제? 누가 input select text area 엘리먼트 이때 발행이 되는 건데 그 인풋의 그 value 우리가 여기 값을 쳐넣는 걸 value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네. 그 네. value가 바뀐 때 유저에 의해서 바뀔 때 이 이벤트가 발생한다. 근데 input 이벤트와 달리 change 이벤트는 항상 모든 변경 사항이 일어날 때마다 발생되는 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뜻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내가 무슨 값을 입력할 때마다 확인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인풋 이벤트로 바꿔버린 거고 얘를 체인지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이벤트 핸들링하면 다 배울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칠 때마다 이렇게 뭐가 다다다다닥 이게 뭐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 안에 있는 밸류 값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벤트 객체였죠? 눌러보면 여기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정리해서 줘요. 네. 그 중에서 current target이라는 녀석을 알아야 하거든요. 아니다. target이라는 죄송해요. 이게 리액트랑 헷갈려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가 target이라는 녀석을 로그를 찍어볼게요. 로그 해놓고 이벤트에 target이라는 애가 분명히 반드시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움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타겟이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거를 칠 때마다 타겟이 로그가 되게 제가 코드를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겟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타겟이 아니라 이 타겟 안에 들어있는 value죠. 그렇기 때문에 event.target.value를 하시면 내가 입력한 값을 자바스크립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짓은 만약에 일단은 const 그 value는 이벤트에 target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걔가 갖고 있는 value 값이다. 근데 만약에 그 value가 include 그 value의 index of naver.com 이 없을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보다 작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스트링 메소드거든요. 네, 없으면 그때는 alert를 띄워라. 엄청 요란하겠지만 노비란 알러트를 띄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뭘 칠 때마다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input 엘리먼트에 add를 해줄 거예요. 클래스 리스트에 add를 해줄 거예요. error라는 클래스를 넣어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com이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remove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스타일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스타일 해놓고 input에다가 error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보더 컬러를 레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다시. 참나. 오늘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어쨌든 빰! 야, 너 네이버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com만 적어주면 빨간색이 사라지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입력할 때 야, 너 그거 6자리 안 넘었는데? 너 거기 특수부터 안 적었는데? 하면 바뀌잖아요. 상태가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돔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벤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는
이벤트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요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다르겠죠, 당연히. 뭐 div는 체인지나 인풋 이벤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div는 어떤 값을 받을 수 있는 녀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div를 클릭은 할 수 있겠지만 div의 input on change는 잘 없겠죠. 왜냐하면 div라는 태그 자체가 그런 녀석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on change라든가 이런 거 알아야 하는 것들은 보통 다 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폼, input, select, text area 이런 친구들. 그래서 그런 애들의 어떤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아시고, 그리고 이때 무조건 이벤트라는 객체를 얘가 던져주는데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는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려면 어디에서 어떤 값을 빼내야 하느냐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값을 알아냈으면 그 다음에 돔의 상태를 조작하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 된다. 근데 일단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아까 add 할 때 그 클래스 네임이 같은 게 있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네요. 클래스 이름이 같은 게 들어야 그런 건 네. 안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자, 지금 인풋에 제가 클래스에 헬로를 줬어요. 네. 그리고 얘가 네이버가 없으면 헬로를 넣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리프레시라고 하면 그냥 헬로죠. 그러니까 있으면 클래스 똑같은 게 있으면. 똑같은 게 있으면 그냥 있네 하고 그냥 제끼는 거예요. 이제 클래스 리스트가 set attribute보다 훨씬 더 스마트한 녀석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어떤 구형 브라우저는 얘를 못 알아먹는 일이 생기고 굉장히 슬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쉽게 핸들해 주는 게 jQuery. 야, 클래스 리스트 얘 없냐? 없으면 set attribute 시켜줘. 이런 모든 노가다를 다 구현한 게 jQuery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겁겠죠, 코드가 엄청.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퇴물 취급하는 거죠. 오씨. 다시 그냥 또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들 이런 거 도움 조작할 때, 크리에이티 엘레먼트 하면서 막 난리 나잖아요. 리액트 프로젝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거든요. 자, 리액트,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공부하고 나면 리액트의 감사함을 알게 된다는 건데, 리액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홈페이지에 이런 요소들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HTML 태그로 써요. 안에다가. 그리고 HTML 태그에다가 뭐 타입 적어주고 그냥 똑같이 써요. 클래스 붙여줘야 할 때는 그 뭐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라고 적어주면 이 네. 클래스가 자바스크립트에도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겹치죠. 그래서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클래스 네임으로 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이 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만약에 리액트가 이 짓을 안 해주면 create element input set attribute type text set attribute type name title set attribute placeholder 이 미친 짓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패턴이 딱딱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거를 바벨이라는 리액트의 그 JSX 이런 친구들이 뭔가 이제 엄청 만들어서 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이런 태그로 만들어줘라라는 모든 로직을 리액트 안에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졸라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시킨 대로 써야 하는 거예요. 얘네가 모든 룰을 정해놨는데 시킨 대로 안 쓰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벨 이런 거 있잖아요. 할 때 우리가 for를 적어줘야 했었잖아요. 근데 for는 또 키워드예요. 자바스크립트 세상에서는. for 루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HTML4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리액트가 그러니까 얘네가 정한 규칙이고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는 이상 이거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 아까 add 이벤트 리스너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안 직관적이거든요, 사실. 네. 인풋을 찾아서 거기서 뭐 이벤트를 막 붙여주고. 그래서 리액트는 어떤 걸 해주냐면 야 그냥 이거 온체인지 붙여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어나면 나는 핸들 뭐 input change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거야 라고 딱 갖다 붙여놓고 여기다가 바로 만들고. 그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도 당연히 이벤트니까 이벤트 객체가 날아가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const 얘 value가 있을 건데 걔는 react에서는 이다 current target을 하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헷갈렸던 게 그건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폼 쏴라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돔을 알아야 한다는지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시나요? 사실 돔에서 하는 짓이에요 이게. 네. 근데 그거를 훨씬 더 간단하고 직관적이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리액트는 또 좋은 점이 이걸 다 얘네를 또 하나 빼가지고 폼이라는 컴포넌트 또 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따로요? 따로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기니까 좀 짜증나네 싶잖아요. 그러면 저 불러 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냐 const form이라는 녀석은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럼 리턴을 하는데 얘는 이런 거를 리턴하는 친구다. 이게 없다고 난리가 치죠. 그러면 const handle은 뭐 어떤 녀석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얘를 엑스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익스포트에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엑스포트 디폴트 폼을 해주면 코드 너무 기니까 복잡하거든. 이게 사람이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폼을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뺨 하면 여기 임포트가 되거든요. 네. 이거 생긴 것도 되게 HTML처럼 생겼죠.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한마디로 돔을 훨씬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멋진 녀석인 거죠. 그 프론트엔드가 하는 이 중에서 데이터를 fetch를 하고 프로세스를 하고 렌더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 fetch를 하는 것도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로 하지만 그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렌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렌더 할 수 있는 모든 쉬운 방법들을 이제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돔이 다 제공하고 그 돔을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뷰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뭐 jQuery라는 친구들이 있고. 네. 우리가 데이터를 여자가 버튼을 클릭했어. 그러면 데이터를 받아와야 해. 데이터를 받아오려면 뭘 해야지? 서버한테 물어봐야 하는구나. 그럼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 기다려. 기다렸다가 서버가 그 요청에 응답이 오면 그때 그 응답에서 어떤 결과값이 나왔냐에 따라서 다른 UI를 보여줘서 사용자가 야, 너 잘 됐다, 너 잘 안 됐다라는 걸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 받아오면 그 잘 됐다, 잘 안 됐다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결국 HTML을 바꿔야 하는 거고, 네. HTML을 바꾸려면 돔을 조작을 해야 하고. 네. 이제 좀 마음에 드네요. 어때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아요.